네, 안녕하세요. 북포럼 326회. 오늘은 유재경 저자님의 그만둬도 괜찮아 라는 책을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북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MC를 맡은 안철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그 MC를 맡은 세 분의 MC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그 세리박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희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제가 오늘 막 너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흥분하고 돌발하게 되면 좀 자제를 좀 해주시고요. 네. 지금도 약간 흥분하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뭐죠? 골프 선수 세리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전혀 관계 관계 없고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사쟁이 김종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여성은 아니지만 벌써 책을 보고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사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종현 MC분의 아내분도 오늘 오셨거든요. 잘 모니터링 하시고요. 뭘 잘못됐는지. 네. 자, 그다음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순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 자발적 독서를 돕고 있는 독서 치료사이며 독서 지도사입니다. 네, 부산에서 왔는데요.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 스모그 때문에 이제 비행기가 안 뜨고 기차로 또 이동해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부산 사투리가 되게 예쁘세요, 진짜. 네. 네, 남자들은 약간 부산 사투리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자, 오늘의 반갑습니다. 주인공이신 게스트인 유재경 저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만둬도 괜찮아라는 책을 쓴 저자 유재경이고요. 네, 북포럼하고는 인연이 좀 있습니다. 작년 5월쯤에 제가 여기 진행자로 한 3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정말 꿈에 그리던 저자로 출연하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또 부산에서도 오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책이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장 여성들, 그다음에 이제 워킹맘들의 애환과 또 힘겨움 이런 것들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의 그 힘겨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제안을 해주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진짜 그만둬도 괜찮은지,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얻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저자님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번 처음 책이시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힘겨운 그런 직장 생활 속에서 책에 나와 있지만 이제 1년 반 동안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시게 되고요. 그다음 현재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느꼈던 그런 점들을 이 책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이 공감해 주시고요.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오픈된 마인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 먼저 해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 네. 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존경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했었던가 직장 내에서 좀 쉽게 그만둔 게 아니었나. 아이가 7살 때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요. 지금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치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니까 나는 정말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가 하는 좀 부끄러움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위기를 맞이하셨고 또 적응 장애라는 그런 어떤 진단까지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책 읽으시고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진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모범생이었고 뭔가 성취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책에도 나오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 여자는 이렇게 대충 그 충청도에서는 끄슬린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대충 끄슬려서 시집을 보내면 된다, 시집을 잘 가면 된다 이런 지방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저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을 갈 때도 아버지가 저는 이제 고향이 충북 청주인데 그 근처에 교육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교원대학교라고 또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뭐 충북대 사범대학도 있고 청주교대도 있고 그래서 교사가 되길 바라셨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네. 일단 아버지 밑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 통금 시간 9시일 거고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세장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했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97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벌써 이제 IMF가 막 그 안 좋은 상황이라 취직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취직을 못하면 분명히 아버지가 내 말 안 듣고 가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냐 얘기를 그치. 분명히 하실 분이라서 네. 악착같이 또 취직을 했죠. 근데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때 이제 벤처기업에 입사를 했고 이후에 이제 여러 번 전직을 통해서 제가 원하던 그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에 다니던 직장은 이제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 지사에 저는 홍보팀에서 일을 하다가 홍보팀에서 일을 해보니까 제약계에서 성공을 하려면 세일즈 마케팅 경력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대 중반에 영업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죠. 가방을 들고 대단하시네. 이제 여기 강남권이 제 그 나와바리라 그러죠. 거래처 전문 용어인데요. 전문 용어네 그래서 진짜. 제가 그 골다공증 치료제를 개원이들에게 파는 일을 아, 한 병원에 가서 파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제약 영업사원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하다가 듣기에는 그 병원 그런 영업이 되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영업을 네, 하고 있지만 의사 네. 선생님들이 네. 네. 더군다나 상당히 뭐 여자- 사실은 영업사원보다 지식도 더 많은 분들이시고 좀 터프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갔는데 그 질문이 뭐였죠? 장애가 상황이- 어떡하지? 상황이 어땠는지 그렇죠. 그만두게 된 상황이. 네, 그래서 제가 제 계획은 이제 영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마케팅에 입성을 해서 아주 뭐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길 바랬는데 제가 너무 영업을 늦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을 때가 과장이었고 1년을 하고 나니까 차장이 되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마케팅 팀에서 이제 안 받아주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경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업은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2년을 하고 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팀에서 우여곡절 끝에 어떤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팀장이 됐어요. 저 팀장이 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팀장이 돼야지 나중에 임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팀장이 딱 됐는데 사실은 그 제가 팀장이 돼서 해야 될 일이 제가 잘하는 일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공을 위해서 참고 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뭐 30대 중반이 되니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여자들은 이제 체력도 점점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 2명이 있는데 아이들을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시점이 오고 또 이 실무자와 팀장 간의 그 압박의 그 레벨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해야 될 책임도 많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제가 또 부하 직원하고 좀 불화가 있었어요. 이 팀에는 아주 터줏대감이 있었는데 제가 낙하산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팀원이 이제 저를 잘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사실 낙하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저라도 네. 싫어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는데 그래도 난 그만둘 수는 없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원하던 걸 조금만 더 가면 손에 그렇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거죠. 버티다 이제 결국엔 쓰러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를 또 포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서문에 나오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사무실에 있다가 제가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 이렇게 몸속에 시한폭탄 내장돼가지고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심각했네요, 좀. 네,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병원 정신과를 제 발로 찾아갔죠. 나 좀 어떻게 해줘라. 자살할 것 같다. 네. 그랬더니 간호사가 진료 끝났다고 나중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나 큰일 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접수처에 가서 접수를 하고 와라 그랬더니 접수처 직원도 오전 진료 끝났다 나중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다시 또 애걸복걸 해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한 달 정도를 쉬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뭐 검사했는데 뭐 육체적인 이상은 없었고 예, 이제 어떤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게 적응 장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상 진단을 받게 되고 이제 한 달 정도를 쉬게 됐습니다. 근데 회사에는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이제 얼렁뚱땅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비싼 연차를 까먹으면서 한 달을 쉬고
제가 사실은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한 달을 쉬고 나니까 이제 미련이 생기는 거죠. 이제 체력도 조금 올라오고 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3월에 복귀를 합니다. 예. 복귀를 했는데 이제 3월부터 뭐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무슨 프로그램에도 갔다 오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몸이. 계속 몸이 아픕니다. 이유 없는 질병에 계속 예, 시달리게 되죠. 그러다가 여름에 출근을 하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졸다가. 잠을 많이 자는데도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교통사고를 냈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앞에 렉서스가 딱 서 있더라고요. 렉서스도. 렉서스가 서 있고 그 범퍼에 제 그 번호판 그 나사 있잖아요. 네. 그 번호가 네. 딱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이렇게 목 딱 잡고 이렇게 딱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하자 뭐 이렇게. 네. 근데 그 일을 딱 겪고 났더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또 큰 일을 저지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또 다시 뭔가를 또 했죠. 또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9월 말인가 그때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두고 한 11월쯤에 이제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 이제 퇴사 이후에 또 이제 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저랑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은 그 완벽주의 A형 성격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A형인데요. A형이세요? 네, 네, 좀 저도 혈액형 A형이 아니고 혈액형 A형이 아니에요? 네, 아니고 심리학에서는 네. 그 네. 심리학에서 네. 성격 잘못 읽었다. 그 A형이 아니래. A형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심리 유형 A형 맞아요. 네, 네, 그 맞아요. 심리형이 혈액형 완벽주의 A가 A형. 음. 네, 인데 그 저도 비슷한 성향인 게요. 좀 완벽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네, 네. 전 물론 이제 가정일을 조금 포기했는데 그래도 이제 남편이 약간 좀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들리면 뭐 밤새도록 딸기잼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대단하다. 성향들이 좀 그 워킹맘으로서 더 힘들게 하지 힘들지는 않아요. 맞아요. 더 힘들었어요. 예. 왜냐면은 남들은 잘했다는데 이제 제 마음에 성에 차지 않으면 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본인이 잘 관리를 하면 상당한 성과를 만들 수 있는데 또 본인을 이렇게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예,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항상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성격을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제가 그래서 아마 안식년에도 제 동생이 언니 쉬는 거 맞냐고 이게 쉬는 거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못 견디겠는 네.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도. 이 성격이 좀 털털한 성격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까요? 저는 털털한데 완벽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죠. 제가 성격이 그렇게 털털하세요. 까다롭진 않죠. 글쎄요. 네. 자, 네. 그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저자님의 생활, 그다음에 또 워킹맘, 이제 워킹맘이지만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여성분들, 물론 남성분들도 다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앞서서요. 사실은 저희 세리섬하고 저하고 상황극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 여성 직장인들의 어려움과 애환을 잠깐 상황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맞춰봤어요, 지금. 한 번도 안 맞춰봐서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해해 주시고 네,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이런 상황도 있겠다 하고 공감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직장 상사고요. 남자 직장 상사고요. 우리 세리쌤이 육아장입니다. 네, 육아장입니다. 육아장.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이제 밥이나 좀 먹고 하지? 오늘 진짜 할 일 많잖아, 그지? 우리 밥 네. 먹고 하자. 야근 그럼 오늘 내일까지 끝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네. 갈 거 아니지? 예, 어, 알겠습니다. 네. 뭐 먹을까? 네. 잠시만요. 음. 네. 여보, 저 오늘 야근. 오늘 미리 얘기했잖아요. 어떡해. 너무해. 알겠어요. 팀장님, 저 죄송한데요. 오늘 아이들끼리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야근은 힘들 것 같고.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제 할 일은 좀 다. 남편분은 안 된다는 거야? 네. 이게 뭐야? 이거 벌써 일주일 전부터 다 얘기된 거잖아. 알아 몰라? 나는. 육아장. 지금 네. 이 직원들 다 있는데 혼자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네. 다시 한번 전화해 봐봐. 네. 내가 전화할까?
다시 전화 안 하니까. 다 왔어요. 공 다 날라. 다 날라오면 어떡해. 팀장님 진짜 해도 너무 하시는데요. 왜? 진짜 아니 팀장님 진짜 그 지금 속으로도 그렇고 여자라서 이거 못한다고 하신 거죠. 팀장님도 집에 가시면요 여자가 다 봐주고 육아도 봐주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일하는 여자는요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책임져야 되고요 또 가사 일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개인이 동등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동등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태까지 독백이었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스트레스. 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사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여성분들의 그런 힘든 거를 이제 100% 이해하기는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여기 남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 공감을 조금이라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다시 들어가 볼까요? 제가 근데 되게 창피하다. 그 이런 상황을 진짜 겪은 여자 차장님하고 네. 제가 친했었어요, 굉장히. 네. 그 대기업에 되게 잘 나가는 파트장님이었거든요. 근데 육아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만두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상황을 제가 가장 옆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너무 잘 봤어요. 네. 그리고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저는 책에도 언급했듯이 약간 그 녹슨 채로 있는 여자. 네. 이제 그러면서 좀 견디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애쓰는데 어려우니 네. 이제 좀 더 그때 견뎠으면 녹슨 여자처럼 웅크리고 그러면 어땠을까?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네. 궁금하고 그때 상황도 그렇고. 네. 저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어떤 여자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이 어떤 사회적 성취 욕구가 아주 강한 분이시면 사실은 집에 도저히 못 계실 거예요. 언젠간 뛰쳐나올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이 뭐 이 사회적 성취보다는 아이들 돌보고 가정을 또 잘 건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행복감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어디 있든 간에 자기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뭐 남이 보기에는 대기업의 뭐 파트장이고 뭐 연봉도 많이 받고 다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은 거기 있으면서 절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만둔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만둬? 너 미쳤니? 너 왜 그만두니? 너 여기 어떻게 취직하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 네.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사실은 많이 버틴 거야. 14년 가까이 버텼으니까. 근데 절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깨달음이 온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대기업의 파트장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고 고액 연봉이 무슨 소용이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약값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저는 깨달은 거죠. 예. 그 정답은 없겠지만 본인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에도 언급을 했는데 그 마커스 버밍엄이라는 그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 네. 말씀이 행복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거기에 달려 있는 거래요. 예. 그래서 뭐 집에서 이렇게 늘어진 티셔츠에 밥을 묻히고 애들 돌봐도 행복하면 그거는 올바른 선택인 거죠. 예. 근데 그러고 아니면은 뭐 정말 밤을 새워서 코피가 나도록 일을 하는데 거기 성취감을 느끼면 그건 또 그것도 행복인 거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여자인지를 이미 좀 알고 그리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저는 그만두라 그래요. 네, 그만두시고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조직으로 옮기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회사가 있나요? 물어보는데 있어요. 근데 본인의 욕심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네. 예전에 받던 연봉을 다 받으면서 그렇게 일할 자리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약간 뭐 연봉을 조금 줄이고 뭐 회사 브랜드가 조금 약간 적은 데라도 그런 데서 일하면서 아이들도 케어해야지 여자는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리는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사전에 우리 미순쌤도 사실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셨잖아요. 그런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두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셨어요? 어떻게?
저는 이제 아이가 7살 때 음. 그만두고 다시 한 정말 그 기간 동안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게 누구의 엄마라는 게 좀 못마땅했어요. 아, 제가 원해서 네. 그만뒀는데 좀 왜소화되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뭐 그래서 저도 많이 뭐를 배우러 다니고 막 보충을 하려고 했는데 왠지 이렇게 조직에 있지 않다는 게 좀 제가 불안하고. 작아 보였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갔죠. 음. 예, 아이가 4학년 때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직장으로 다시 갔어요. 마침 불러주셔서 갔는데 예, 그랬는데 또 1년 만에 또 그만뒀어요. 네. 똑같은 문제에 좀 부대끼고 아. 뭐 다른 문제 또 있기도 했지만 역시 기본이 막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아이 문제라든가 예, 그리고 제가 조직에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랬어요. 네. 아마 미수님은 그런 여자인 거예요. 네, 아무리 내 일이 좋아도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면 행복할 네, 수가 없는 네. 여자인 네. 거죠.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조직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요. 그거는 아마 또 성취 욕구가 그렇죠. 있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 사회적으로 때문에. 인정받고 네, 싶은 네, 욕구가 있으실 것 맞습니다. 예,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어린 상황에서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서치펌에서 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많은 뭐 구직자들이나 인사 담당자를 만나지만 조직에서 오래 일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40이 넘은 분들을 만나면 어떤 뭐 연봉이나 어떤 회사 브랜드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자기 그 조직을 떠나서도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생각하시고 그 일에 도움이 되는 자리에 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느 회사에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가장 성공의 중요한 타이틀이었지만 지금은 또 그런 시대는 많이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네. 종현 쌤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그 사실은 남자들도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왜 지금 아내분 던지셨어요 지금? 나한테 던지라는 거지? 살벌한 눈빛이. 이게 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조직의 문제도 여러 가지 결합이 돼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여직원들이 입사를 해서 출산을 하게 되고 육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이탈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탈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 휴직을 가게 된다고 하면 그 자리를 남은 남자 직원들이 메꾸거든요. 네. 근데 새로 뽑아서 메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일도 하면서 그 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그 여성분들을 다 이해는 하지만 네. 출산을 해야 되고 육아는 해야 되는 거니까 나한테도 현실로 다가오는데 그렇죠. 저한테도 이제 집사람 있고 애도 있고 똑같은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조직에서부터 사람을 뽑아주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면서 좀 부딪히게 되는 그런 여성에 대한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네. 같아요. 여자님께서는 그런 네. 비슷한 경험 혹시 있으시죠? 있죠. 네. 예. 제가 이제 제약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제약회사도 예전에는 남자 영업사원이 많았지만 점점 여자 영업사원들이 많아지는 추세고요. 여자 영업사원들이 또 일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면접 인터뷰 같은 걸 하게 되면 여대생들이 훨씬 얘기도 잘하고 뭐 학점도 좋고 네.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영업사원들 비율이 높아지고 그분들이 또 이제 아이를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회사의 뭐 전략기획 비슷한 일을 할 때 그런 게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그러면 해당 지역 팀에 여자 영업사원이 빠지게 되면 3개월 동안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여기 강남 지역이었는데 이제 강남 지역에 영업사원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윗사람들이랑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3개월 계약 임시직을 뽑아줘야 네.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결론은 그 팀에서 팀장이 알아서 해결해라. 예, 왜냐하면 이 영업의 특성상 뭐 3개월 동안에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네. 회사 예산도 힘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팀장님들이 여자 영업사원 안 받겠다. 복잡하다. 결혼하면 출산해야지. 3개월 출산휴가 가야지. 요즘은 1년 육아휴직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복잡한 거죠. 여자 영업사원이 일은 잘하지만 나 너무 골치가 아프다. 점점 이제 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우리 여자들이 남자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 책에도 썼지만 이런 그 문화, 조직 문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조직 문화가 바뀌면 남자들도 행복해하고요.
근데 이건 여자들이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용기가 없으세요. 처자식이 딸려 있고 이래가지고 이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걸.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책에도 일부 썼는데 이런 어떤 일을 대하는 우리 이 사회의 태도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육아 관련된 시스템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출산 휴가를 3개월 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아, 그래요? 많지 않아요. 예. 물론 선진국들은 많이 주겠지만 그리고 뭐 1년이나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제도는 좋은데 쓰면은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문제라는 네. 거죠. 저도 전 직장에서 쓰고 싶었어요. 그만두지 말고. 근데 뭐 팀장인데 그걸 쓰게 되면 뭐 팀장 자리를 줄 수 없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치사해서 내가 안 한다.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디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나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네. 우리 사회의 뭐 출산율 문제라든가 여성 뭐 경력 단절 여성의 네. 어떤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해결점을 절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뭐 셋째 아이를 뭐 등록금을 뭐죠 출산 장려금을 주고 이렇다고 여자들이 더 낫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제 그동안 사실 새마을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유럽이나 뭐 미국은 아직도 뭐 워커홀릭이 많지만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가져가면서도 얼마든지 생산성을 낼 수 있거든요. 아까 그 야근해야 된다고 강요하신 팀장님 네. 분명히 업무 시간에는 딴짓 네. 하실 것 같아요. 뭐 담배도 피우시고 사실 그런 시간들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일하면 얼마든지 정시 퇴근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너네도 불쌍하다. 우리 같이 불쌍한 표정 지어보세요. 같이 좀 사회를 바꾸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뗄감도 아니고 네. 맨날 번아웃 됩니다. 직접 그러게요. 네. 힘듭니다. 네. 남자분들도 정말 힘든 건 네. 사실이에요. 네. 자, 미순생. 네. 저는 좀 말씀하신 게 좀 나았는데요. 네. 일단 그 전에 스님 말씀하신 저자님 말씀하신 그 남자를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걸 책 속에 허난스러운 설명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네.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그냥 허난스러운 그 여자가 허초이가 굉장히 네. 똑똑하다. 네. 근데 너무 시대에서 아까운 여자였다. 네. 이 정도만 생각하셨는데 네. 저자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셨잖아요. 네, 네. 다른 책을 통해 네. 인용하시면서. 네. 그죠? 그 제 책의 한 챕터가 내 남자 사형법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하고 허난설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인가요? 네, 거기에 뭐 아주 왕가의 공주였죠.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의 그 법이 여자가 황제가 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프란츠 공이라는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정략 결혼이 대부분 정략 결혼을 했는데 뭐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라의 자녀를 16명을 낳았어요. 와. 네. 근데 그 중에 성인까지 된 분이 10명이 되셨어요. 어. 맞을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막내딸이 그 프랑스 혁명에서 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뚜아네트가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그 프란츠 공은 그냥 이름만 황제였고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뭐 자연이나 광석이나 이런 자기 이제 취미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아가 다 이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서 아주 존경받는 그 황제가 됐는데 네. 이분이 남편한테 너무너무 잘했대요. 네. 아. 사실은 그 역사 속에 남아있진 않은데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뭐 이분은 사실 남편에게 매우 존경심을 많이 보였대요. 그래서 뭐 남편이 정치를 잘 모르더라도 여보 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뭐 그러면 되도 않는 답변을 하겠죠. 그래도 여보 정말 천재야. 여보 너무 멋있어.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죽은 후에 10년 동안 검은 상복을 입고 이분은 지내게 됩니다. 네.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이분은 상당히 존경받는 정치인이었고 행복한 또 여자였죠. 근데 이제 우리 역사에 있는 허난설원은 상당히 재능이 뛰어난 여자였어요. 예, 정말. 그렇죠. 예. 근데 뭐 당시에 이제 15살에 김성립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뭐 성숙한 인격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이 너무 뛰어나니까 좀 이제 위축감이 들었겠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위축감이 남편이 있었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 편지를 보내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터디 그룹 같은 걸 간 거죠. 김성립이. 근데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 당시에 접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계집 여자에 뭐 이렇게 쓰는 글씨였대요. 네. 예, 근데 예전에 접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그룹이었는데 지금은 계집 여자가 있어서 뭐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갔지만 너네들 여자들이랑 노는 게 아니냐 이런 거 꼬집는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아마 허난설원은 상당히 통쾌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어떤 이익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허난설원이 남편이 학식이 많이 떨어지지만 예. 뭐 여보는 어쩜 그렇게 글을 잘 지어 정말 나는 여보가 존경스러워 이런 하트 뿅뿅 이런 것만 보냈더라면 김성립이 과거에도 급제하고 보다 더 결혼 생활을 잘하지 않았을까. 죄송한데요. 네. 집에서 남편분한테도 그렇게 잘 하세요? 제가 사실은 책에 고백했는데 이건 상당히 고수들만 구사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예. 고수들이죠. 저도 뭐 딸 둘이 있는데 제 남편은 큰아들로 생각하고 제가 키우고 있어요. 남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마리아 테레지아는 상당한 고수인 거죠. 네. 힘들지만 네. 그래도 결국에 나를 위하는 길은 그래도 남편 칭찬해주고 예. 이게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줘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상희 MC는 남편분한테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좀 남편을 바꿔보려는 의지가 되게 강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다르구나. 저자님한테도 정말 묻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굉장히 현명하고 하지만 남자를 좀 이렇게 내 남편을 바꿔볼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 뭐 그런 네. 것들 좀 여쭤보고 싶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제가 바꿔보려고 하진 않았고 그냥 제가 하는 거를 옆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극은 좀 받은 것 같아요. 본인도 책을 쓰고 싶다고. 그만두면 안 돼 이런 거 하시죠. 괜찮겠는데요, 남편한테는 우리는 뭐 임원 뭐 이런 승진 필요 없다. 그냥 네. 정년 프로젝트로 가자. 그만두지 말고 쭉 가자 이렇게 말씀을 남편한테 간곡히 드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질문 계속 이어질 것 네. 같은데. 네. 되게 도와주고 싶은데 네. 육아도 그렇고요. 네, 뭐 집안을 네. 도와주고 싶은데 네. 회사에서 그 이제 가장이라는 거를 뭐 이용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OT도 되게 많고 맨날 밤늦게 와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남성들이 많아요. 네, 네. 주말에도 뭐 부르면 가야 되고 뭐 행사 있다고 또 가야 되고. 오늘따라 되게 불쌍해 보이세요. 너무 그동안 시달렸나 보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어찌됐건 뭐 사회 문제, 조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지만 네. 저 신랑 개인이라도 네. 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네. 시간이 되게 없어요. 근데 만약 시간이 조금 있다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를 둬서 조금이라도 아내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다루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한 남자들은 가지 왜 그걸 모를까요? 뻔히 보이는데. 그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집어줍니다.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제가 사실 어제 좀 남편하고 좀 이렇게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오늘도 여기 오려면 남편이 아이들을 봐줘야지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워킹맘들 많이 못 오신 거 분명히 애들 때문에 못 오셨을 거예요. 네. 네, 누군가 한 명은 아이를 봐줘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주간학습 안내를 보고 알림장을 확인해서 과제와 준비물을 잘 챙겨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예. 가방까지 다 싸놓고 네.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그냥 아이 얘기만 들은 거예요. 뭐 나영아 뭐 했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집에 가보니까 11시가 되도록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예. 확인을 그리고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우냐 그랬더니 내일 그 독서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안 가져왔다는 네. 거예요. 근데 주간학습 안내를 봤더니 내일은 일기장을 가져가는 날인 거죠. 네. 독서록이 아니라. 네. 예. 애는 숙제를 못했다고 울고 있고. 아빠는 뭐 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애는 울고 있고 11시까지 10시 반에 재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 네. 남자분들이 그 여자한테 얘기해
남자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꼭꼭 찝어줘도 허점이 너무 많아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정확히 업무 지침을 정확히 요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문자 보냈거든요. 네, 내일 맞아요. 준비물과 네. 제가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제대로 이번에는 했는지. 네. 남자분들 마음은 아는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보면 네.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제 맞벌이지만 어쨌든 아빠한테 전화 안 하고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직장 다니는 엄마한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사회적으로 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아까 사회적인 부분을 사실 묻고 싶었지만 그쪽은 사실 대안이 없어요, 정말.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이 정말 다 힘들잖아요. 안 힘들 수 없잖아요.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티는데 과연 제가 어디까지 버텨야지 이게 한계인가. 그래도 그 물론 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요. 네. 이것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그것도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떤 순간에 그게 딱 오셨나요? 이렇게 막 그 네. 판단이? 저는 버티는 삶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워킹맘한테 버텨라. 네. 여자의 시대가 왔고 뭐 많이 사실 왔다고 하잖아요. 뭐 사법고시 수석은 네. 여자고 뭐 학교 가면은 상위권 다 여자고 회사에서도 사실 여자분들 활약을 많이 하시고 버티라고 하는데 저는 왜 버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소중한 인생을 버티기로 살아야 되는지. 저도 사실은 그 많이 세뇌를 당했던 것 같아요. 버티자. 네. 세뇌.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 버티려면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버텨야 돼요. 여성성으로 승부하기에는 아직 우리 사회는 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예. 세뇌일 남자처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처럼 해야 되는 거죠. 야근 똑같이 하고 술 먹고 새벽에 출근하고 사우나는 같이 못 가지만 예. 네. 남자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그 싱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게 일부러 뭐 속이려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 가면 육아 얘기 많이 안 하고 일부러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프로의식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뇌라는 거 맞아요. 공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성공한 여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책상 위에 아이 사진을 놓지 마라. 네, 네. 진짜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그렇죠. 집이랑 뒷보다. 통화할 때는 사람들 들리지 않게 해라. 네. 저는 여자가 그거 더 말도 안 심해요.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성공하신 분은 절대 그 과정을 즐기면서 성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 책에 그 4명의 워킹맘 인터뷰가 나오는데 네. 그분들 제가 상당히 선별해서 고른 거예요. 아, 네. 예. 사실은 아까 이제 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이분들은 그 중에 그 로레알에 계시는 박선주 상무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자의 방식으로 승부를 걸어라.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뭐 술도 먹어야 되고 네트워킹도 해. 여자들이 네. 또 네트워킹 못한다고 많이 지적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 이분이 홍보팀장이었는데 이제 새벽까지 기자랑 술을 먹고 아침에 10시에 이렇게 책상에 엎어져서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외국인 네. 사장님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에게 새벽까지 기자랑 술 먹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네가 아예 엄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네. 앞으로 10시 이후에 결제가 되는 법인카드는 내가 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이 술을 끊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신 거죠. 그 자신의 방법이 출장 갔다 오면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서 꼭 전해주고 그리고 이분은 의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부탁을 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도와주니까 상대방도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분은 상무까지 가신 거고 지금은 로레알 본사에 가서 근무하고 계세요. 네. 저는 자신의 방식을 잘 찾으면 얼마든지 또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버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즐기면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유준쌤 질문은 네.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쵸. 게 제가 궁금한 게 그 중간중간 인터뷰가 있잖아요. 네, 그 네. 중에서 어떤 분을 가장 모델화 하실 수 아, 있을까 네, 이런 네. 질문이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고요. 아, 저는 근데 그분 박선주 상무님도 좋으신데 여기 보면은 그 명성옥 대표님이라고 홍보회사 하시는 네. 분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그 인터뷰가 가장 제 책의 컨셉이랑 잘 맞는 예.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분은 지금 이제 작은 홍보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차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 제가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어떻게 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유치원 회사를 차리셨어요? 차리냐고.
아니요. 홍보회사를. 근데 그분이 자기는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힘들어요. 예, 홍보회사는 상당히 힘들긴 하는데 아이를 키우기에는 이 일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업적인 성공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훨씬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하기에는 예, 자신의 작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자님은 그 아이 키우는 쪽에 많은 네. 비중이 지금 있으신 거죠. 아이를 잘 키우면서 이렇게 그렇지 하고 싶다. 않아요. 예. 제가 아마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년 반 정도 네. 안식년을 가졌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사실은 안식년 때도 집에 있지 않고 뭔가를 하긴 했는데 저는 제가 집에 있으면 아이를 되게 잘 키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예, 거기서 뭔가 기쁨을 찾아야지 아이의 성공이 제 성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뭐 꼭 서울대를 가고 뭐 의사, 변호사, 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 육아의 제일 원칙은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밖에서 활동하는 게 행복하면 그렇게 해야죠. 거기서 아이가 조금 불편한 거는 지 팔자예요. 그럼 아이가 양해를 해야 되고 엄마가 행복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은 전 직장 있을 때 집에 가면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주말에도 못 일어나는 거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이제 잠만 자는 엄마로 알았던 거죠. 근데 제가 안식년 거치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은 밸런싱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이도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이 책에도 나오는데 아이는 아이의 인생이 있습니다. 네, 엄마가 너무 개입하고 근데 아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도 생각해요. 그래요? 네, 저는 항상 주입식 교육을 시켜요.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세뇌 들어가셨구나. 나는 너가 너의 길을 잘 찾기 위해 난 도와주는 사람이다. 네. 네. 너가 행복한 길을 가길 바란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진짜 그만둬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책 제목처럼 그만둬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만 아마도 워킹맘 또는 직장 여성분들이 내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내가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도 많이 들고 고민도 많이 되고 힘들지만 버텨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그랬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자님은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게 좀 뭐 어떤 결단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 이후에 만약 그만둔 다음에 네. 그만두려고 하는 혹은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진짜 그만둬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어떤 측면에서 그만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고 나름 홍보를 하느라고 네. 제 페이스북에 제 책 소개를 올렸는데 거기에 똑같은 질문이 달렸어요. 진짜 그만둬도 괜찮나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제 지인분이 거기다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이 저자가 헤드헌터라서 딴 데 옮겨줄 거니까 그만둬도 괜찮다. 그렇게 답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여자분들은 정말 그만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남자분들은 뭐 왜 여자만 그만둬도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만두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만둬도 괜찮아요. 네, 그만둬도 괜찮아요. 제가 그만둬 보니까 그만두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사회적 지위, 얼마 높지도 않았지만 사회적 지위, 뭐 연봉, 뭐 일, 뭐 이런 것들이 그만두고 나니까 내가 왜 바보같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내 인생을 그렇게 버티기로 암울한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만두고 나니까 그때 제가 보지 못했던 다른 가치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만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가는 근데 치러야 돼요. 말씀드렸죠. 그만둔 이후에 뭐 실업의 상태가 오래 갈 수도 있고요. 네. 취업을 하시더라도 뭐 연봉이 줄어들거나 뭐 덜 유명한 회사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둔 이후에는 그런 가치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훨씬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서치펌에서 일을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이제 명함을 딱 주면은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연봉을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였거든요. 예. 업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주면은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뭐 사실은 헤드헌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도 있거든요. 뭐 브로커가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제 일에 대해서는 지금이 훨씬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연봉도 예전보다 못 받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이 훨씬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고 또 아이들도 예. 저 요즘 야근 안 합니다. 정시퇴근. 저는 사실 저희 회사는 그 유연 근무제가 있어서 아이들 등교시키고 저는 10시까지 출근해요. 네, 10시까지 출근하고 이제 7시 퇴근하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훨씬 제 생활에 만족스럽고 진짜 그만둬도 괜찮아라고 묻는 분의 마음속에는 뭔가 불안감이나 그렇죠. 이런 맞아요. 것들이 네. 있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감. 근데 그게 진짜 그만두고 나면은 내가 왜 그런 걸로 불안해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각오는 하고 계셔야죠. 네. 저는 그만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커리어가 쌓여진 상태였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준비가 좀 없는 어떤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학벌이라든가 네. 커리어가 없는 상태에서 진짜 그만둔다면 그것도 이제 다시 재취업하기 힘들다는 불안감이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헤드헌터로 일하기 때문에 그 경력 공백이 있는 여자분들의 이력서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회사에서는 사실 한 경력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공백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들어와서 일하기가 요즘 사실 트렌드도 빨리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죠. 예. 그리고 뭐 아주 전문직 같은 경우는 공백이 다소 있어도 재취업이 좀 용이한 부분이 있지만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를 먼저 생각해봐라. 네. 당신이 집에서 행복한 여자면 집에 있는 거고 취업하고 뭔가 사회적 성취가 더 중요한 분이면 그러면 그분은 버티는 게 답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제가 책의 앞쪽에 조금 썼지만 사실은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사들의 조임을 조금 약간 좀 헐렁하게, 느슨하게 좀 풀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완벽주의나 성취주의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조금 생활에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좀 굉장히 능력 있는 그 여성을 좀 그렸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질문이 저자님을 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사실 저희 직장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나이 들어서까지 다니는 여자들 보면은 다 도와주는 여자가 있어요. 네. 책에도 언급돼 있고. 도와주는 여자? 그렇죠. 그렇죠. 자이건 타이건. 네. 가장 제일 첫 번째는 친정엄마, 두 번째는 시어머니, 세 번째는 도우미신데 네. 이제 도우미분이 쓰시려면 수입이 돼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정말 처음부터 도와줄 가족도 없고 또 나가봤자 별 수입도 안 되는 분들은 경력이고 뭐고 처음부터 그냥 전업주부시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전업주부도 꿈을 가지고 있고 정말 성향이 나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고 그래서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시면 꿈을 여기 그 첫 번째 인터뷰 해주신 이영미 상무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유명한 회사의 조직에 속해서 또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관점도 조금 전환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전업주부라면은 본인이 어떤 뭐 회사원이 되거나 어떤 직업적인 성취를 하지 않더라도 뭐 자원봉사도 요즘은 많이 하시고요. 학교에서 뭐 도우미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더 줄여놓고 본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또 개인적인 성취를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전업주부들이 더 바쁘세요. 제가 전업주부 1년 반 해봤는데요. 스케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마들이 뭐
또 카페에 모여서 항상 얘기도 하시고요. 예, 아이들 뭐 할 때 기다리기도 하고 네. 뭐 봉사도 많이 나오고 학교에 또 학습 도우미로 참여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남자를 적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얘기 드렸는데 또 전업주부 워킹맘 이렇게 편 갈라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서로 도와주고 예,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사회를 바꿔가야지 뭐 잘난 여자는 워킹맘이고 뭐 나는 집에 있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예,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저희도 저희 와이프가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그 아이들 친구 엄마 중에서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엄마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줌마들, 엄마들의 커뮤니티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는 그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거기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사실 그런 하더라고요. 것 때문에 사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지내면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또 쉽지는 않더라고. 네. 네. 근데 저는 그 네. 커뮤니티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분명히 그 커뮤니티에 아.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는 네. 어떤 뭐 학원 정보라든가 음. 뭐 이런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한 그런 정보를 빼기 위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내 인생은 내 인생, 네 인생은 네 인생이기 아, 때문에 어. 그 뭐라 그럴까 아이가 꼭 서울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 꼭 그렇게 들어가서 뭐 정보를 아이 키우시는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 결혼하시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게 저도 사실은 1년 반 전업주부 하면서 초반에는 조금 쫓아다녔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스케줄도 너무 빡빡하고 너무 힘들어서 난 여기 맞지 않는구나. 제가 그러셨군요. 자진 탈퇴했죠, 저는. 네, 여기 나는 맞는 데가 아니구나. 그 막 정말 성공의 막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정말 네. 그 쾌감하고 네, 막 그럴 때와 이제 그 쉬고 계실 때 그 안식년 네. 때하고 네. 사실 어느 때가 더 좋으셨어요. 아, 정말 네. 보람을 느낄 때와 또 근데 지금 다시 왜냐하면 성취지향적인 네, 네. 성격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성취의 순간을 제가 즐기지를 못했어요. 네. 뭐 승진도 하고, 뭐 집도 사고,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랬지만 그 성취의 딱 순간에 바로 다음 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팀장이 됐으니까 이제 본부장이 돼야지. 내가 본부장이 되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은 야 너의 성공을 즐겨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이제 성공을 즐길 시간이 없어. 난 다음 성공을 준비해야 돼. 역시 예. A형.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서 성공의 순간도 그렇게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셨군요. 그리고 안식년에서도 제가 이제 뭐 안식년을 좋은 시간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다가 영영 뒤처지는 게 아닐까. 내가 영영 복귀를 못하는 게 아닐까. 나 그냥 아줌마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네. 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뭐 또 있었고 그런데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책이 나왔잖아요. 이게 제 인생에 사실은 네. 대단한 어마어마한 성취거든요. 엄청난 출판사에게 거절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 끝에 이 책이 나왔는데 사실은 또 책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이 나오기 전에는 어디든 내주기만 해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책이 나오고 나니까 아니 많이 팔려야 되는데. 저는 이 책 샀을 때 네. 이분이 저자님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가발 쓰고 찍은 거예요. 비슷하죠? 비슷하다. 그래서 항상 그 경계를 제가 저한테 합니다. 네. 너 왜 이러니 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니? 너의 성공을 즐겨. 뭐 천천히 내면 뭐 책이 안 팔리면 어떻고 좋은 책이니까 알아볼 거야. 기다려. 네. 하면서 계속 이 성취 지향이 있고 A형 성격 A형인 분들은 자신의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조금씩 걸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질문 중에서 그 쉼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중에서 지금 한번 예, 해주시죠. 예. 네. 지금 워킹맘으로서 이제 우리가 많은 휴식을 생각하잖아요. 쉬고 싶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도 쉬고 싶다는 의미가 그냥 아무것도 좀 안 하고 지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개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책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하시는 것도 네. 있고 그 쉼에 대한 우리 오해들이 있잖아요. 네, 휴식에 네. 대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휴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 게 남는 거지. 뭐 쉬면 뭐래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쉬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네. 어디 여행을 가도 이제 몸은 여행지에 있는데 생각은 이제 집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 해야 되고 회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휴식을 즐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럼 휴식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뭐 재충전의 의미라면 결국에는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그런 잠정적인 휴식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로 했던 거죠. 예.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시 이제 또 그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휴식법을 찾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쉬시면 되고요. 그렇게는 도저히 난 심심해서 못 있겠다. 이거 너무 고역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네. 뭐 어떤 뭐 자아실현의 어떤 또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딱 한 편씩 글을 쓰거든요. 2페이지를.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쉬어. 책 나왔으니까 쉬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쓰지 않으면 이 하루 한 일주일을 잘 마감한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저한테 노동이 아닌 거죠. 예. 하루를 일주일을 잘 마감하고 뭔가 어떤 잘 정리하는 어떤 의식인 거죠. 의식. 예. 그래서 저는 그게 힘들지 않고 되게 재밌어요. 예. 남들이 보기에는 너 뭐 또 그러고 있니? 또 책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좋은 거죠. 예, 그게 감정적인 정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휴식법이 맞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1년 같아요. 반 정도 쉬셨나요? 네. 네. 우리 그 미순쌤은 1년 반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만약에 주어진다고 네. 하면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저 네. 산에 가서요. 네. 예, 산사 같은 데 가서 네. 글 쓰고 싶어요. 책 읽으면서. 네. 예, 예. 지금도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불사 쓰잖아요. 네. 아니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은희경 작가도 뭐 신춘문예 등단하기 위해서 한 3개월인가 네. 가정을 버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그 좀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다면 네. 글을 좀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희쌤은 어떠실 것 같아요? 1년 반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제가 네. 처음 1년을 한번 쉬어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임신을 아.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1년을 쉬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굉장히 무리해서 다니다가 어쨌든 1년을 잠깐 쉬게 되었는데, 저도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왜 그 엄마하고도 같이 또 자식하고도 같이 지금 못했던 그런 그 시간을 좀 다시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여행이나 그런 걸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이런 시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예, 저도 사실은 안식년 가지면서 저희 친정엄마랑 여동생이랑 담양에 여행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95년도에 대학생 때 한번 셋이 같이 가고 2011년에 이제 간 거죠. 예. 근데 그때는 뭐 대학생이었고 엄마도 젊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 다 떼놓고 오라 그랬거든요. 제가 딱 3시간 가자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시간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주말에 마음 잡고 가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네. 예. 마음의 여유는 언제든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나중에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중에 나이 들면 생길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그 시간에 영영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하면서도 잘 쉬는 것 같아요. 네. 조현쌤한테 만약에 1년 반의 휴식 시간이 있으면 뭘 하고 싶으세요? 물론 안 보내시겠지만. 일단 아이들은 다 네. 빼놓고요. 네. 집사람은 단둘이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오. 이거 점수 오지도 다니고요. 네. 네, 뭐 휴양지도 가고. 괜찮으세요? 타카치. 괜찮으세요? 어떤 생각이에요? 불쌍한 애들. 그래서 벌써 돈 많이 벌어오라고 네. 합니다. 네. 자, 조현쌤 네. 다음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안식년 동안에도 되게 바쁘게 사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구본영 선생님의 네, 네, 변화 경림 연구소 네. 거기 들어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네. 거기 지금 책도 쓰셨고 여러 가지 또 그 많은 사고를 하셨는데 그런 계기가 네.
그분을 만나기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과 많은 네.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당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맨 초반에 말씀드린 그냥 한번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예. 쓰러졌다가 3월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점점 이제 예전의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좀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구본영 선생님이 그 진행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데에 가게 됩니다. 아, 예, 그게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예. 2박 3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밥도 안 줘요. 밥도 안 주고 펜션에 가둬놓고 그래요? 예. 나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네.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너무 절박한 거죠. 100만 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절박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됩니다. 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책을 쓰라 그러셨어요. 프로그램 끝에. 이제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내가 하고 싶고 잘하고 어떤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를 2박 3일 동안 고민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너는 회사에 있으면서 3년 안에 책을 써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임원도 여자 임원도 아니고 성공한 임원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인데 책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쓸 수 있다. 꼭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뒀죠. 예, 그만두고 그만두면서 제가 사실은 그때도 그만두고 쉬어야 되는데 투도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만두고 해야 될 일. 역시 A형. 네. 그 중에 1번이 이제 구본영 변화경 연구소 연구원 하기가 1번 네. 투도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이었죠. 근데 연구원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 6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그 철학이나 역사서를 읽고 30페이지 정도의 북리뷰를 쓰고 칼럼을 쓰는 아주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이에요. 밥도 안 주고요. 밥은 집에서 먹고요. 예. 그래서 저는 도저히 절대 못 갈 것 같죠, 거기는. 예, 직장을 다니면서는 저는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겠다. 내가 회사도 겨우겨우 다니는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걸 하게 됐죠. 네. 그래서 하면서 사실은 저의 그 구본영 변화경 연구소 연구원 과정은 자기 발견을 통한 책 쓰기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에 대한 탐구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냥 뭐 대학은 가야 되는 거고 점수 맞춰서 가고 졸업했으니까 취직하고 뭐 남들 다 하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이렇게 그냥 살았던 거죠. 승진해야 네. 되고 이렇게. 그 전까지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원하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 만나서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이제 1년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테마를 잡아주셨어요. 인정받고 싶은 여자의 휴식. 너는 그 테마가 너에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책의 어떤 씨앗 테마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정말 저희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네네. 정말 행복하려고 사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마시멜로우 얘기 나오는데요. 네네. 마시멜로우 얘기를 다시 써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앞에 마시멜로우가 있어요. 그거를 딱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성공한다고 얘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있으면 일단 덥석 먹는 편인데요. 이것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인지 행복인지 네. 그리고 저자님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지 네. 또 그런 것이 정말 어떤 참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또 생각하시는 것 되게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제 성공의 기준이 부와 명예였던 것 같아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면 내가 성공하고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직장에서 많은 성공을 하진 못했지만 이제 팀장이 된 거죠. 다음에 이제 본부장 되고 이사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팀장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본부장이 어떻게 사는지가 잘 보이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살던가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회사 근처의 박물관에서 대기를 하는 거죠. 아. 네, 회사에서 콜이 오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예. 그리고 뭐 새벽까지 술 먹고, 예. 뭐 개인 생활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조직이라는 게 또 상사에게 또 아부도 잘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임원이 되면 번쩍이는 차를 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이제 봉우리에 뭐 중간 정도 오르니까 제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봉우리에서 더 쉽게 사다리에서 그냥 탁 뛰어내렸던 것 같고요. 그 행복이나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에는 부와 명예였는데 최근에는 제 그 성공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시 찾은 게 있어요. 예, 그 미국의 그 리더십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만든 성공의 정의인데 성공이 뭐냐면 자신이 가장 즐기는 일을 예, 자신이 감탄할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성공이다. 멋지다. 네, 그러니까 네. 일이 있어야 되고 네. 네. 저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네. 일이 있어야 되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방법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예. 저는 지금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팀원들 상당히 감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 다행히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연봉은 많이 줄었지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그 오프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질문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앞에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싫거나 힘들어서 혹은 나에게 맞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게 직업이 됐든 뭐 안식이 됐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그 실패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시도도 못 해보는. 그래서 제가 이 북포럼을 나온 지 한 서너 번 되는데 와보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제 말을 신뢰하고 저를 알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일들 중에 어떤 변화를 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신지.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네. 네.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질문이신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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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참여하고 싶은데 꺼리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변화를 두려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에 머무르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 시점에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사실 거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많은 거절을 겪으셨는지 막 얘기해 주시면은 네. 왠지 저도 좀 막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책을 내기 위해서. 네. 책을 내기 위한 거죠. 네. 네. 그 답변이 되셨나요, 근데?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때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도 되게 짜증내요. 방금 그 말씀이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변화는 어느 단계에 딱 이르러야 어떤 질적인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가 됐다가 이제 나중에 뭐 물하고 이렇게 포도에서 이제 뭐 삭은 포도가 됐다가 이제 변성이 일어나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면 계속 그냥 삭은 포도의 역할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절박함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분들은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뭔가를 하긴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계속 너 뭐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그 머리로는 아 그래 해야 되지 생각하지만 되게 마음으로는 저 팀장이 나한테 왜 저러지? 저 오빠가 나한테 왜 저러지?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에게 뭔가 조언을 요청하지 않은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막 얘기했어요. 먼저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그냥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저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전 저에게 뭔가를 찾아와서 절박한 상태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뭔가 그분이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시라고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거절. 저는 예. 그 이병률 차님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이 귀찮아서일 수도 있지만 네. 이런 도전이 계속 겁나고 또 무서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짜 얼마큼 겪고 그 거절을 얼마나 겪어야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답변이 되셨나요, 그러면? 귀찮음의 그 같은 맥락에 절박함이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제가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거절을 당했지만 저는 이 책을 꼭 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구본영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워킹맘이 많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뭐 엄청나게 훌륭한 책은 아니지만 이 책으로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거절을 계속 당하지만 너희들이 나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 도전을 했고 제가 사실은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저를 거절했던 출판사에게 출간 소식을 알려줬죠. 출간을 했습니다. 야, 멋지다. 네. 와.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팔리나요? 네, 그래서 잘 팔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방송도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세요. 네. 네. 자, 온라인 질문 말씀드릴게요. 한희경님 질문인데요. 그만둔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직종 중에 혹시 괜찮은 거를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니면 창업적으로 추천한 분야가 있을까요?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 기준으로? 네. 어떤 게 좀 유망할까요? 네. 사실은 뭐 어떤 일을 하셨는가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30대 후반이시고 그러면 조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는 별로 승부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경쟁력도 많이 일단 들어가기 힘드실 거고요. 경쟁력도 많이 떨어질 거고 거기서 뭔가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남자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얘기하셨다시피 독서 치료사나 뭐 어떤 아이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한다면 아이들을 위한 독서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뭐 글을 잘 쓰시면은 글쓰기 지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회적으로 아주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본인이 좋아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면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저는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뭐 통계에도 나와 있는데 그 가계 소득이 450만 원 월 45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만족도는 점점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 돈으로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오늘도 지금 공짜로 좋은 얘기 들으시는데 꼭 뭐 우리가 10만 원 내고 뮤지컬을 보러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또 다른 질문. 네. 저도 질문할게요. 네네. 그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데 그러면 요새 남녀가 요새 위치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 남편분이 나 이제 직장생활 그만하고 나 집이 좋거든 나 이제 집안일 할래 그래도 괜찮겠어요? 저희 남편이요? 네.
저희 남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정년 프로젝트로 가자. 예. 뭐 임원 승진 안 해도 되니까 정년까지 쭉 가는 걸로 얘기는 했는데 뭐 남편이 저처럼 막 병으로 쓰러지고 그러면은 그만둬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뭐 가게에 이렇게 좀 살림을 많이 줄이고 제가 여기 생활비 다이어트 뭐 이런 네. 것도 썼는데 저는 많이 줄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뭐 서울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약간의 좀 변화만 준다면 근데 저는 남편이 그냥 막연하게 그만두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니 그냥 가정 생활이 좋다. 육아가 좋다. 그럼 어떡하시죠? 저희 남편 살림을 못해요. 적성에 그쪽이 안 맞아서 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하면 저기 네. 뭐야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20대들이 보통 이제 직업을 바로 안 찾는 또 많거든요. 학교도 4년 안 다니고 휴학도 많이 하고 나와도 보통 이제 알바 같은 것도 하고 정식 직장 안 하고 그런 친구도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서치펌에 직업 그런 쪽에 계시니까 네. 20대 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가 또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부모 입장에서 되게 조바심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앞에 계속 강조하는 게 내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으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또 관건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대요. 예. 생각만 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행도 가보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젊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내 멋대로 사는 거와 자유롭게 사는 거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뭐가 다르죠, 그게? 내 멋대로 사는 거는 어떤 지향점 없이 그냥 정말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뭐 직장도 며칠 나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두고 이 길이 아닌가 봐. 뭐 그러고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뭐 알바해서 그냥 살고 뭐 이런 거고 자유롭게 사는 거는 자기 그래도 주관이 뚜렷한 거죠.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걸 가지고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는 가겠지만 가는 방향은 있는 거죠. 예, 이쪽으로 가는 거지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 제가 서치펌에 있지만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외국에서 공부를 막 오래 하고 나이가 많은데 경력이 없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런 분들은 사실은 취업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 조직은 그 하이라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방황하는 건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 때 뭐 대학을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모색도 하고 방황을 하는 거는 저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또 그 틀에 맞춰서 뭐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따고 뭐 어디 대학원 대기업 가고 뭐 그것만이 또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대기업에 계신 분이나 뭐 좋은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분이 그렇게 생각만큼 하지 않아요. 네. 네. 행복하지 않아요. 그분들 거기서 되게 힘든 분들 많으시고요. 그 컨설팅 회사 연봉도 높고 뭐 다들 억대 연봉 받잖아요. 거기서 자살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네. 전 자살할 일은 없겠네요. 네. 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산후조리 중이고요. 네. 둘째 출산하고 지금 60일 만에 저희 신랑한테 그 얘기 전해 듣고 오늘 저희 참석을 하게 되었고 상황이 저랑 되게 저자분께서 많이 비슷해가지고 저도 뭐 이름만 들으면 잘 아는 외국계 대기업 인사팀에 있다가 그만두고 저도 지금 서치펌에 헤드헌터로 하고 있고 지금 육아휴직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저자님께서 쓰신 그 제목 자체가 좀 되게 파격적인 것 같고 그 헤드헌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뭐 제가 후보자분들한테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책임감이랑 저한테도 이렇게 부담감이 되게 큰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헤드헌터로서 뭐 이렇게 후보자분들 이렇게 만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후보자분들 이렇게 만날 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어떻게 상담을 하시는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후보자분들 만나면 이제 그런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옮기실 때 구해놓고 옮기시라고 네. 그 다음 직장 구해놓고 옮기시라고 항상 그렇게 조언을 드리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경력도 많으시고 하시니까 네. 어떤 식으로 좀 조언을 하시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그 제가 이제 저희 스승님이신 구본영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글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구본영 선생님은 예, 글과 삶이 똑같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책을 내고 나니까 제가 이 쓴 거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뭐 책은 이렇게 내놓고 말은 또 다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후보자를 만나면 그 구직자를 만나면 사실은 이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최근에 제 컬럼에도 썼는데 사실 이직에 있어서 불문율은 그만두기 전에 예, 옮겨갈 곳을 마련해놓고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그만둬도 괜찮은 상황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이직을 입사를 시켜드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컨설팅 회사에서 연봉을 1억 2천을 받던 분이세요. 예, 3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고요. 예. 근데 이분은 경력이 컨설팅 회사 경력만 있었지 기업체 경력이 없었어요. 예. 그 경력을 이렇게 뭐 하이브리드 커리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컨설팅은 사실 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에이전시 경력과 기업체 인하우스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 기업체로 들어오고 싶었는데 일단 컨설팅 회사가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그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밤에는 뭐 미국하고 TC 텔레컨퍼런스 해야 되고 예, 주말에도 뭐 프로젝트가 잡히면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러고 또 1억 2천이라는 연봉이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점점 이제 늦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도 어느 날 깨달음이 찾아와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예. 그만뒀을 때 이분은 상당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내가 뭐 혼자 사는데 뭐 최악의 경우에 몇 달 놀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두셨대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 이제 그만둔 상태에서 저랑 인연이 닿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약회사로 입사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물론 연봉은 상당히 많이 깎여서 예, 깎여서 가셨죠. 근데 그분은 좋으시대요. 왜냐면 본인이 경력을 인하우스 그 기업체 경력을 쌓고 싶었기 때문에 본인은 만족한다고 하시고 저는 만약에 그분이 그만두지 않고 기업 그 컨설팅 회사에 계셨던 상황이라면 못 옮기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만둬도 괜찮은 첫 번째 경우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예. 그때는 그만두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덜어내니까 어떤 결정의 순간에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첫 번째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몸이 되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은 제약회사의 상무님이신데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하시대요. 저를 만났는데 제대로 이제 앉아있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오너의 신임은 얻었지만 건강을 잃었다. 내가 다른 좀 작은 회사로 옮겨서 일도 좀 덜고 부담이 덜은 데로 좀 옮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직이 아니다. 일단 쉬셔라. 네. 왜냐면 이직을 하게 되면 기존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새로운 조직에 적응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서 인정을 받으시려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 이제 그만두셨죠. 그만두시고 좀 쉬시다가 최근에 다른 회사로 옮기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부부 관계가 뭐 상당히 안 좋거나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부모님이 엄청난 병에 걸리셨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직을 하시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먼저 돌봐야지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서 뭐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내를 먼저 챙겨야 되는 거고 아니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어머니를 먼저 챙겨야지 직업은 나중에 또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사춘기 자녀가 정말 예, 대단한 탈선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엄마와의 시간도 필요한 거고 저는 그만둬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원칙은 그거죠. 그만둬도 괜찮지만 당신이 희생해야 될 대가는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챙겨라.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생인데요. 말씀하시는 거 이게 들으면서 아 직장 생활하는 어른들이 겪는 일상이 이런 건가 해가지고 네 되게 놀랐는데 그러니까 왜 놀랐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가끔씩 얘가 버티고 있나 이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집 돌보시면서 저 뒷바라지 하시면서 버티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지금도 직장 생활 하세요, 어머니께서? 네네네. 그 영업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근데 또 그게 그 원인 중에 중요한 게 또 자녀, 그러니까 저죠. 그런 거 같아가지고 문제시네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궁금한 게요. 이게 MC 선생님들하고 다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제 자녀에게 제일 바라는 거나 뭐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절실한 거. 네. 네. 그런 게 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 크셨는데? 그게 궁금하세요? 근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왜? 네, 저한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네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장사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사회적 성취를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3남매가 있었는데 저는 교사, 여동생은 의사, 남동생은 판사. 이렇게 이제 3명을 만들려고 그랬으나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한 예, 그런 결과를 얻었죠.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아버지 60대시니까 그 당시 어른들은 그냥 그런 야무진 꿈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제가 사자가 되지 못했으나 사자 사위를 얻고 싶으셨죠. 제가 맞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말았지만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저는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대학 가기 전까지는. 저는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좋은 직장 얻고 그냥 부모들이 말하는 대로 살았는데 제가 그 비슷한 삶을 살아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냥 남들이 보기에 좋은 거지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아이도 남들이 보기에 좋은 자리가 아니라 뭐 작은 저희 둘째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냥 작은 미술학원을 하면서 살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더 제가 바라는 모습이지 만약에 제 아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회에서 성취를 했지만 불행한 삶을 산다면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방금 질문에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제가 행복하냐고 네. 여쭈시더라고요. 네. 행복하세요? 저요? 네.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분은 상당히 훌륭하신 게 남자 대학생이 이런 데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그냥 술 먹고 미팅하고 이럴 나이에 이런 데 쫓아다닌다는 거는 상당히 싹수가 있는 분이 아닌가. 네. 뭐 어머님이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축하드려요. 다른 질문. 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이고요. 3주 전에 사실 그 사직서를 썼다가 반려를 하고 다시 직장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둬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그래서 그러세요? 오늘 사실 이제 여자분들 입장이랑 또 가장의 입장이랑 틀렸는데 아까 남편분 말씀하셨을 때 무조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버티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다니시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일반적인 저 같은 경우에 있는 직장인들한테 어떤 권면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네. 근데 왜 사직서를 내셨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잡을 찾았었는데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대라는 나이가 사실 현실적으로 직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나이고 거기에서 버티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포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되게 제한적인 정보를 주셔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구본영 선생님이 하고 이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구본영 선생님이 그 IBM을 20년을 다니셨잖아요. 예, 20년을 다니셨는데 그 직장에 있으면서 첫 번째 책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쓰셨고 직장에 있으면서 책을 3권을 내고 그러고 나서 그만두셨어요.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준비를 하신 거죠. 예, 직장에 다니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첫 책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직장을 떠나서 예, 자유로운 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고 뭐 어떤 경로를 겪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 직장에 있으면서 해결책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남자분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관점을 바꾸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일이 뭐 적성이 안 맞고 뭐 이렇게 힘들어서 그만두신다고 하셨는데 이 일이 내가 적성이 안 맞고 뭐 도움은 안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일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일을 또 해볼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일이 내가 사실 조직에서 뭐 사회적 내가 이 회사에서 승진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은 잘리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하시고 네네 그렇게 하시고 그 외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데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 구본영 선생님이 쓰신 필살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자기의 현재의 직무를 어떻게 그 자기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일을 이렇게 4개의 사사분면으로 정해서 그 중에 내가 잘하고 나의 나중에 일과 연결되는 거, 그 핵심 업무를 좀 더 강화하고 그 이외의 업무들은 이렇게 점점 더 도태시키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분명히 하시는 일 중에 100% 마음에 들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일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싫어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점점 더 살려서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과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고민하시면 지금 직장이 괜찮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이쪽으로 온 이유가 제가 나중에는 이제 커리어 컨설팅도 하고 뭐 이렇게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경력 개발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그런 사례들이 아주 좋은 사례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이 아니라 님도 보고 뽕 떴다는 월급도 받고 내 책의 소재도 찾고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월급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월급을 상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점을 조금 바꾸시면 지금 자리에서도 훨씬 즐겁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 그 12월 달 저자님하고 그 다음에 행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다음 주는요. 문효한 저자님 나오세요. 네. 마음 청진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말씀 나눌 거고요. 12월 18일은 김철환 저자님의 페이스북 장사의 신. 이 장사가 힘 장사는 아니죠, 이게. 그 다음에 12월 28일 토요일에는요. 저희 30인의 작가와 함께하는 북나눔 파티가 있습니다. 연말에 저 1년 동안 저희 북포럼에 나오셨던 저자님을 모시고 학교도 결정이 됐고요. 아마 공고가 제대로 이제 나갈 건데요. 30인의 작가님과 함께 대대적인 저희가 연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참여도 해 주시고 우리 저자님도 여기 또 나오시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30인의 작가와 함께하는 북나눔 파티 이렇게 홍보가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북포럼에서 농인을 위해서 항상 이 말씀 나누는 거를 이렇게 타자 봉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3주째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 북포럼 페이지가 있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이런 이제 토크와 그다음 칼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자기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프롬 그룹은 이제 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이나 이제 평범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소통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매일 저희 북프롬 칼럼니스트에서 칼럼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칼럼을 쓰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글을 쓰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이렇게 그런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런 방송들을 언제든지 재방송으로 볼 수 있는 저희가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MC 네 분 보셨고요. 우리 세리쌤은 오늘 처음 보셨는데 너무 잘하셨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상황극 연습을 미리 좀 연습을 하고 네. 제대로 복장도 좀 갖춰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아니 네. 저 이제 헤드헌터 분이시잖아요. 네. 이제 마음 놓고 직장 그만두고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조현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제가 여성은 아니지만 네. 정말 많이 공감이 됐어요. 네. 다음에는 아내분이 MC 보셔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우리 네. 저 책에서 느낀 거와 같이 만나 뵈니까 또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말씀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부산에서 오신 보람이 있으신가요? 예. 네. 자, 우리 저자님. 고맙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제 진행자로 참여를 하다가 저자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신 안철준 PD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제가 이 책 쓰면서 제가 계속 좌절했다 그랬잖아요. 출판사한테 거절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본영 선생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계속 거절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이 진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냈더니 선생님이 작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해서 책을 써야 그게 너에게도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거절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냥 위로하는 얘기겠지 싶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이 책이 더 탄탄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아주 잘 쓴 책은 아니지만 제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아주 힘들어하시는 워킹맘들이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니까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